TV 화소수 결정할 때, 화질을 결정할 때, 제가 이게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액정 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TV 제 레이더 소자 방식처럼 하나의 레이더 소자 안에 10개가 들어갈 바야 안테나 구조 100개, 1000개, 2000개 아주 미니미니한 그런 크기라도 숫자가 많이 나가면 이것이 영상 촬영에 만약에 이걸 영상 촬영으로 전용을 했을 때 굉장히 세밀하게 찍을 수 있겠죠. 그리고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포커스를 딱 초점 맞춰가지고 집중해서 전파를 쏘면 기존의 어떤 광렌지 돋보기 확대시키기 아니라 그 부분만을 미세하게 찍으면 그렇죠. 아주 세밀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위성뿐만 아니라 뭐 드론에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 촬영에서도 가능하고 TV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 영상 장비, 영상 방지 같은 거 적외선으로 이제 이 부분을 바꾸면은 그래서 밤에도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어떤 그 전파를 해석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구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뛰어나면 완전 적외선으로 한번 탐지하고 사람을 열감지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밤에도 낮처럼 볼 수 있는 영상화가 가능한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자연 환경이다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 대동소이하고 특정 어떤 뭐라 그럴까 특징 주요 특징만 딱 분석을 하면 그 부분만 세밀하게 하면 되지 나머지는 그럼 우리 눈은 못 봐도 컴퓨터의 분석에서는 세밀한 것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상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세밀하게 그 주요 대상을 보고자 하는 건지 주변에 뭐 이렇게 자연 환경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했을 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이목구비도 그러면 이쪽 부분에 전파를 많이 쏴주는 체형이다. 그런 부분에 그러면 보다 세밀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 초점을 맞춰서 전파를 집중 쏘는 것, 이 부분이 기술이 중요한 겁니다. 적외선도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사물의 특징을 정확히 캐치하고 그 부분을 영상화 시켜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삼성이 지금 스마트폰에 화소수를 결정하는데 제 레이더 소자 방식이 보다 많은 신호를 쏘고 또 액정 패널의 부분에 대해서도 주요한 패널 업체들이 안 했기를 바랍니다. TV에 쓰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쓰든지 화소수를 균열한 기기가 들어가면 그렇죠. 별로 화소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주요한 사람의 눈의 시각의 주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거 대중서라고 합시다. 대중서 미니미니 점점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고화질이 나온다. 또는 TV 안에 신호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광섬유를 구리선 어떤 신호가 아니라 광섬유 신호를 통해서 같이 구리선과 광섬유가 공존하는 형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기술이 또 기판 부분에도 침범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삼성 스마트폰에도 침해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또는 또 다른 회사의 스마트폰에도 침해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는 소소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심판을 구하고 나중에 시기를 삼으신 분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로트면 장갑차 아니면 전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속기 매듭 들어가는거나 교종의 그 안팎으로 변속기 기억을 맞물리는 해서 파워를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전차 회사에서도 없었기를 바랍니다. 회전축의 밴딩 구조로서 톱니바퀴를 걸어주고 그것을 원통형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돌아가게 해서 추가로 강력한 동력을 얻는 이런 기술 또는 그것을 안팎의 회전 구조, 안팎의 톱니바퀴 회전 구조에 맞물려서 밴딩식으로 톱니바퀴를 걸어주고 만들어주고 회전축에 게다가 안팎의 톱니바퀴 구조를 만들어서 밑에
변속기 기어가 가서 맞물리게 그 밑에 변속기도 그렇게 안팎 교정 구조겠죠. 밴딩이 이제 토니바퀴가 들어가는 거죠. 밴딩식으로 해서 매듭 구조를 두는데 매듭 구조 중에서 토니바퀴형 매듭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싸가지고 안팎에 톱력해서 그렇게 하면 파워가 엄청나게 세집니다. 이런 기술들이 안 들어갔기를 바랍니다. 쓰레기차를 뭐 이렇게 환경미화원이 했다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반 전기선들은 그 정도 파워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이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여섯 개, 여덟 개, 제가 두 개보다는 네 개, 네 개보다는 여섯 개, 여섯 개보다 여덟 개라고 스키퍼에서 스피커 회전축에서도 이렇게 구리선을 감안할 때 두 개보다는 네 개다. 이렇게 하면 다 스피커 채널을 다 스피커를 부분을 할 수 있다. 진동판을 큰 거 통째로 하나가 아니라 진동판을 사이즈 구경별로 가운데는 3개 또는 주요한 부분은 크기하고 나머지를 자잘한 걸 두면 소리가 엄청나게 풍성해진다라고 하고 연구자석을 두꺼운 거 하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께가 틀린 구리선 연구자석을 쓰면 그다음에 밑에 회전축이 아니죠. 축을 구리선 강축을 많이 늘리고 연구자석도 또 그렇게 늘려주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또는 원통형으로 스피커를 위를 갖다 원통형으로 연구자석을 제가 이렇게 수력 발전이나 풍력 발전 또는 자동차 제 방식의 실린더 폭발 냉정식 그래서 뭐 수소 가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소하고 산소를 해가지고 포괄해서 회전축을 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회전축을 돌려주는 부분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많이 감아놓고 스피커처럼 두 개보단 네 개, 네 개보단 여섯 개, 여덟 개 이렇게 갖고 많은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그랬죠.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배치하는 이유는 제 평균 여론을 따라서 왔다 갔다 서로 평균하거든. 이렇게 되면 파동 전기를 얻을 수 있고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추출할 수 있으며 원통형 구조로 하든지 뭐 디자인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원리가 중요한 거지 디자인은 조금만 병시시켜보는 버티컬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통형으로 하는 게 낫죠. 360도 돌려서 서로 두께가 틀린 항상 통째 연구자석을 배치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것도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을 몇 개라든지 서로 겹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균일한 사이즈보다는 대중소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도 또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360도로 배치를 해놓으면은 같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 방식은 굉장히 많은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 또는 희한하게도 또 회전축을 20m, 40m, 60m, 80m 많이 늘릴수록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필요하면 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전기 방식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냥 회전하면 됩니다. 자, 좀 회전축 돌려서 회전하면 그냥 상관없이 전기를 간단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기 10을 들여서 이렇게 15를 생산할 수 있으면 무한발전기라고 그랬죠.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다른 전기 방식으로 안 되는데 저 엉터리 아닙니다.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는 것 그거 알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알아지 못한 은폐파 효과를 풀어낸 사람입니다. 수학 공식은 잘 몰라요. 수학적 공장 안에서 다만 자연의 만물을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이디어도 본적이고 그래서 일반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특허를 이런 식으로 기술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의학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상 없는 양의학도 아니고 한의학도 아닌 역사상 없는 의학, 식품과 약초로 하는데 식품으로 치료를 하다니 무슨 헛소리냐 됩니다. 저도 그것만 먹고 있습니다. 전세계 해보세요. 전세계 제약회사 파산이니 거의 대부분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도수 치료만 해도 집에서 해보시면 병원에서 하거나 뭐 이렇게 침마 심술 맞아갖고 치료한 것보다 간단하게 치료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수 치료라는 것은 간단한 동작으로 몸에 이렇게 목 부분, 뭐 이렇게
허리, 이렇게 어깨 빠진데, 이렇게 족저근 하며 다양한 것들을 치료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도 한번 검증해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경천동지 기술입니다. 인력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개인이 헛된 과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닙니다요. 네, 저는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검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군요. 네, 변속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전고체 배터리 만든다라는데 혹시 제 기술 통로로서 전해질이 지금 액체 상태에서 전기차의 급발진 문제 급히 발전하고 또 급히 감소하고 이건 액체에 되기 때문에 전해질 거리기 때문에 그 움직이니까 출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정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하수도관처럼 해서 안에 전해질 구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이게 너무 볼록하게 만들면 걸리니까 살짝 스무스하게 볼록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극재, 인극재 들어갈 때도 통로를 다 적층 구조잖아요. 닫층 구조니까 안에서 이런 통로를 만들어서 액체를 이렇게 전해질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온 통로를 만들어주고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하수도관을 만들어주는 건데 통로를 만들어 그럼으로써 외부의 충격에 보다 액체 상태의 전해질 구조의 취약점을 보강하고 해결할 수 있다. 간단한 방식이지만 매우 획기적이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배터리에 들어간다. 저는 이거 엉터리 아닙니다. 모든 산업에 반드시 전기선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파워가 틀립니다. 쓰레기 차지할 때부터 딱 눈치챘습니다. 이것은 일반 전기선으로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전기선, 일반 모터로는 그 동력이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흡수하려면 제 전기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2개보다 4개, 4개보다 6개, 8개 그거 그렇죠. 수정을 할수록 파워가 세겠죠. 서로 굵기가 틀린 걸 배치하는 이유는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갔다 파형을 만든다는 거죠. 파동형 전기를 동력이 동적인 게 셉니까? 정적인 게 셉니까? 동적인 게 세죠. 동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 평균 여론을 따라서 이 전기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모든 사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개를 2개, 3개로 분기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바보 같은 짓.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콘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기 정복 기술입니다. 응용해서 밑에 서브로 다시 2개 놓고 다시 2개로 하나 하고 이런 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전기 미친 전기 회로 이런 부분들은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한다면서 말씀. 전기를 정복시키는 콘덴서 역할을 전기를 정복시키는 기술이다. 하나의 전기보다 구동하는 그 부터 부분에는 더 두꺼운 전기 고리선이 들어간다. 이런 미친 짓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과거엔 이것도 그 전기 자체가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하도록 콘덴서 역할을 하도록 이것도 들어갔으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술 구조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기술 자체가 예전에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저렇게 기술 침해가 일어나는 거 전 제 기술 금방 눈치지.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모터 부분에도 똑같은 구리선을 감아놓는 거하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2개보다 4개, 4개보다 6개, 8개 저런 식으로 해갖고 보다 많이 감아놓으면 거기도 콘덴서 역할을 하는 거. 전기가 축전이 됩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전기가 모터가 엄청나게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체, 드론,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 자동차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형태의 배 돌리는 거, 프로펠러 돌리기 이런데 산업용, 가정용에서 선풍기, 환풍기도 그렇죠. 또 기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수기에도 들어갑니다. 양수기 하나의 회전축에 다 프로펠러 들어가 있는 구조.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펠러 있는 일체형이 될 수도 있고 일체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전축과 붙어 있는 프로펠러 일체형 이 2가지를 쓸 수 있다. 이거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공랭식의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로를 공기를 입출력하든지 이렇게 물을 입출력하든지 공기를 입력한다 그러면 공기를 빨아들이는 구조에서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빠른 좁은 통로를 만들어주면 계곡바람처럼 차가워집니까? 안 차가워집니까? 차가워지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안에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나사식 스크류 회전 구조를 넣어주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나사 있잖아요. 돌리는 나사 거기도 넓고 회전 간격이 좁고 중간 좁고 촘촘히 만드는 속고등부에도 잘 박힌다 그랬죠. 이것이 전세계 특허라고. 볼트는 위에 나상 구조를 사선으로 살짝 올려 마지막 체결이 잘 돼서 기존에 모든 볼트가 잘 풀리는 그래서 사고로는 헐거워지는 어렸으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특허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 지식이 있으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기술 구조를 금방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아도 모르는 분야에도 조금의 학습을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면 특화되는 거죠. 과학 지식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의학처럼 그렇게 있는 거죠. 의학도 검증해 보세요. 전 세계 제약회사 파산인데 제 방식을 도입하면 전 세계 제약회사는 제 기술을 사용합니다. 과대망상이라고요? 저는 그것만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 방식이 너무 어이없는 식품 치료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보죠. 저는 수많은 요리도 내놓습니다. 식품 아이디어 내놓기 때문에 결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 모릅니다. 공기나 물을 순행식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입력을 할 때 다 구멍을 통해서 해주면 속도가 빨라지고 유속이 빨라지고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공냉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프로펠러를 하나의 요즘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 붙어 있는 걸로 쿨링 팬을 돌려주고 내뿜을 때도 다 구멍을 통해 내뿜을 때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엄청 차갑게 공냉식에는 다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순행식도 역시 2개보다는 4개, 4개보다는 6개 이런 식으로 해서 순행식 안에서 그것이 부동액이 되겠죠. 부동액이든 아니든 간에 물로 하든 간에 그래서 그래서 그 좁은 것을 통해 유속을 빨리 하게 해주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주변 온도까지도 같이 낮아집니다. 유속이 빨라지면 주변 온도는 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순행식도 부동액이 됐든 뭐가 됐든 빠르게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개의 입출력이죠. 물이 그것을 순행식 액체가 흐르는 관을 4개로 하면 1개로 2개로 하면 왔다 갔다 입출력이 2개라고 하면 4개로 하면 훨씬 더 그거보다 회사 표를 따라 6개로 8개로 이렇게 늘려주면 속도가 빨라집니까? 빨라지죠. 그 안에다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형식대로 출력을 다 출구로 해주면 어떻습니까? 다 출구로 해서 표면적을 넓혀서 엔진이다 그러면 그 주변을 둘러싸는 것처럼 표면적을 지금의 2개에서 막 10개짜리로 배치를 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순행식 하면 엄청나게 차가워집니다. 또는 그 안에 촉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그 모터를 쓰겠죠. 모터를 쓰는데 프로펠러가 하나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프로펠러를 돌려줘요. 물의 온도가 낮아지죠. 그렇죠. 부식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회사에서 알아서 하리라. 작은 프로펠러라도 여러 군데 상중하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차가워집니까? 차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프로펠러를 통해서 이렇게 닿는 부분은 바람 불면 차갑습니까? 안 차갑습니까? 바람 차갑죠. 프로펠러도 물속에서 상중하로 돌리는 제 기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온도가 순행식도 엄청 작은 이 순행식 구조도 반드시 침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압식에도 제가 이렇게 자동차 브레이크 요압식입니다. 이럴 때도 이 프레스 하는 부분에 홈을 파줍니다. 네모나든 동그랗든 세모나든 알아서 하십시오. 홈을 파주면 엄청나게 제 방식은 그냥 동그랗고 골프공처럼 이렇게 동그란 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해요. 너무 뭐 네모나게 하고 가운데를 이렇게 세모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프레스 압력을 같이 주는 다 프레스 홈을 파줌으로써 여러 군데서 수십 군데 수백 군데서 프레스 해주면 굉장히 그 압력이 증폭하죠. 그런 구조입니다. 홈이 어떤 형식이든 간에 디자인이 그렇죠. 그 디자인과 형태를 등록하려는 게 아니고 원리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홈 파주면 엄청난 프레스가 이루어진다.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기서 이렇게 층층층
서로 짧고 두껍고 중간 크고 이래서 이걸로 브레이크 패드 형식인데 이렇게 잡아줍니다. 2개 할 수도 있고 4개 할 수도 있고 회사 마음이에요. 디스크 잡아줍니다. 이거는 이 형식이죠. 이것이 제 크기가 틀리게 해서 이거는 이게 슈퍼 다이오드도 전기 한쪽으로 걸으면 이쪽으로 걸립니다. 이게 구리 기판이다 그러면 거기다 점을 구리선을 갖다가 동그랗거나 네모난 점 4개 찍어주면 전기 줄다리기로 해서 그 한쪽 방향으로 하면 이게 슈퍼 다이오드 만들 때 쓰는 거죠. 자동차 회전축도 이렇게 이쪽이 있다 그러면 자동차 회전축에다 매듭 구조를 주고 여기다가 바퀴를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바퀴가 엄청나게 동력이 강한 같은 전기 대비해서 같은 어떤 연료 대비해서 뭐 수소다 아니면 휘발유다 같은 연료를 대비해서 뜨는 경우도 회전이 엄청나게 파워 있게 돌려집니다. 눈길에도 타이어 가로 세로 기술 넣어주는 것. 가로 세로 신발 같은 데도 이렇게 운동화 있고 3분의 1로 한다. 앞쪽 부분을 가로, 가운데 부분을 가로 세로, 뒷부분을 가로 세로 이렇게 하면 잘 안 미끄러진다. 운동화하고 모든 또는 신발 또는 이런 뭐 산업용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바닥을 이렇게 해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가로 세로 기술을 넣어주는 것들, 그 제품이 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또는 이런 부분을 타이어에다가 일정 부분을 넣어주면 접지력과 더불어서 굉장히 제동력이 강해집니다. 겨울에 스노우 타이어 할 때는 좀 더 숫자를 가로 세로 들어가는 숫자를 많이 해주면 됩니다. 뭐 기본 타일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접지력과 더불어서 제동력을 늘리기 위해서 자동차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간다면 제 구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타이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항공기 타이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구 부분에 매듭 구조 넣어주는 것, 가구 부분에 모든 의자 다리에 이렇게 매듭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매듭 구조가 회사 마음이죠. 두껍게 잘게 길이도 틀리게 하고 두껍게 틀리고 다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넣어주든지 이것도 모든 가구와 모든 산업기계 다리에 다 들어갑니다. 매듭 구조 힘을 증폭시켜주고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증폭 기술이죠. 에너지 축적 증폭 기술도 다 침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술은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회전축 돌릴 때도 밴딩 구조가 들어가서 다들은 굉장히 골프채 홈파기 7번 나인 좀 동그란 골프공 동그란 구멍을 해주면 엄청난 장타가 납니다. 축적되고 반탄력이 엄청난 유압 브레이크 들어갈 때 모든 유압 부분에는 홈파주기 기술이 들어갑니다. 또는 이렇게 하나의 프레스 부분을 근데 그 내구성이 좀 있긴 한데 압력 때문에 찌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다 채널 다 이렇게 그냥 프레스 하는 것보다 이런 통로를 거치면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로를 크기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이 좀 추워서 기침을 자꾸 하는 티셔츠를 입으니까 그래서 그 프레스 하는 부분 유압 프레스 하는 부분 액상 브레이크 액상이죠. 이 부분은 자동차 브레이크 액상 들어가는 거고 할 때도 통로를 이렇게 그러니까 프레스 하는 부분에 이렇게 통로를 아주 짧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중간 길게 회사 마음대로 압력이 너무 세면 이런 것이 손상이 되잖아요. 오래 쓰기 위해서 통로를 짤딱하게 만들어 놓으면 프레스 힘이 강하게 거기에 압력이 들어가는 이런 방식의 프레스 방식 유압 프레스 방식이 됐든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브레이크 페달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하든지 안쪽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주고 페달 밟는 부분을 공구공처럼 홈을 좀 봐주면 한번 사각으로 봐주는 동그랗다 알아서 하십시오. 봐주면 브레이크가 강하게 잡힙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브레이크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데 층층이 구슬을 구현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크기 사이즈가 작죠. 이게 크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걸 프레스를 해주면 강하게 이게 압력이 전달됩니다. ABS 브레이크 필요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촘촘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 강하게 프레스 된다. 약간 사이즈를 갖다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프레스를 들어가도 그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약간 사이즈가 틀린 것처럼 해가지고 프레스를 들어간다. 그래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모양만 살짝 변경시키는. 반도체의 구리 방막을 이게 대중 삼성이 지금 주요하게 침해하는 것을 보니까 참 돈 주고 그냥 하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리라고. 지금은 전 수송하지 않습니다. 입자 굵기를 괜히 수송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입자 굵기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입자 구리 방막 뿌릴 때 대중소 반도체 실리 웨이퍼 얘기하는 겁니다. 또 기판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자 굵기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 안에서 전기가 왔다 갔다 제 평균 여론을 따라서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에 회로를 그릴 일이 없게 되겠죠. 이거 그냥 방막 형태로 아주 미세한 나노 구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로 그걸 구현할 수 있습니까? 그럼 회로를 갖다 그을 필요가 없으니까 한 장의 웨이퍼에 보다 많은 반도체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기술입니다. 삼성은 이 기술을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것을 약간 떨어뜨려서 같은 회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전기의 무선 전송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을 옆에다 배치. 그렇죠. 그 안에서 무선 전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무선 전송 기술 또는 광섬유를 갖다가 광섬유하고 어떤 이런 구리 입자 그 구리 입자 크기를 틀리게 해서 전기가 흐르게 하는 이 기술 같이 쓰면 엄청난 속도의 반도체가 나옵니다. 이 기술도 매우 핵심적인 기술이고 TV에도 쓰일 수 있고 기판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기판에. 저 기술은 엉터리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아이디어가 뛰어납니다. 섰으리가 아마 침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저는 수송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심판하고 하고 나중에 기술을 삭하신 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침해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알게 되겠죠. 스마트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쓸 수 있고 전 세계 인류 그 역사서 패러다임 제 의학처럼 제 의학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쓰게 되면 제 대학에서 파산이라니까. 제 기술인지 드러나면 제 기술을 쓰지 않는 기업들은 아마 퇴보하게 되거나 주요 경쟁력을 잃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기술이 엉터리가 아니니까요.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알아낸 최초의 사람, 중력 사기, 그다음에 시간 아인슈타인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구조, 다 사기라는 거. 별이 회전할 때 약간 회전할 때 회전 아니면 지불놀이 하면 그 안에 있는 물체가 가두어지듯 회전의 압력으로 우리가 가두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 태양도 엄청나게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서로 회전이 맞물리게 되어서 압력이 증폭됩니다.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돌아가는 거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볼링 기술, 자동차 볼링 할 때도 자동차 이렇게 그 볼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회전 볼링 기술 그럼 그 안에도 이쪽에 약간 안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자동차 볼링이 엄청나게 잘 된다. 이것이 지금 이 동그란 이 원형 돌아가는 볼링의 볼이죠. 회전 구슬, 쇠구슬 같은 볼에 안쪽으로 무게 중심을 좀 주면 엄청나게 빠른 회전 축과도 벌어서 돌아간다고. 이런 식의 베어링 구조, 이것은 제 구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이런 주요 기술들은 엉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안목을 가져야만 또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져야만 발견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학도 그렇고 이것도 과학도 이게 굉장히 인류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모든 주요 기업에서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소송하지 않습니다. 사가시는 분이 하실 거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TV에도 그렇고 반도체에도 그렇고 이 주요 기술들이 침범당한다. 광섬유 판을 아예 만들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서 서커스 굵기가 틀린 뭐 동축 케이블도 전기 신호를 전달하죠. 모저 신호. 그것도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하거나 동축 케이블도 판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광섬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광섬유를 가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파동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신호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 다음에 신호를 뭐 이렇게 굵은 거 이게 약간 떨어뜨려 가지고 붙여놓으면 이렇게 파동이 일어가지고 떨어뜨려 갖고 광섬유를 배치해서 하나의 선에서 하나는 전부 이렇게 뭐 8차선 도로 만들고 4차선, 2차선 도로 이렇게 만들듯이 이게 주요한 정보를 이 8차선 도로를 통해 걸러가게 하고 두 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구리 방막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8차선, 4차선, 2차선 만들고 구리 방막의 크기를 달리기 위해서 하면 주요한 동력을 그쪽으로 들어가고 신호적인 것은 이걸 거치게 하면 신호적인 것은 2차선, 4차선을 통해서 하는 이런 그 반도체 구조 또는 기판 구조 또는 광섬유 구조 이런 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것을 광섬유도 판을 만들어서 입자를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까인 광섬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신호가 흐르는 거죠. 입자 굵기를 대중소라 그러면 틀리게 만들어는 뭐 10단계도 할 수 있어요. 크기를 이 형식에서 광섬유 섬유를 만들지 않고 입자 크기로 광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줄을 그것을 잘라 갖고 만들 수 되고 그것을 이렇게 같은 구조의 광섬유판은 같은 구조의 광섬유판에 무선 전송됩니다. 신호가 이런 부분도 출력이 셀수록 그러죠. 이런 부분도 제 기술 구조고 이것은 장차 이게 광섬유를 적층을 해가지고 판을 이렇게 반도체를 대신할 그런 광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고 이게 이렇게 입자 굵기를 아주 균일하게 촘촘 만들면 그것은 이렇게 아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이 되고 안 움직여야 되니까 딱 촬영 방식으로 해서 딱 사진 인화하듯이 사진 딱 찍잖아요. 사진 찍듯이 문서나 모든 장면들을 찍어서 이따가 파일 형태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그리고 입자 크기는 서로 이렇게 그 신호적 도선 연결하듯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지. 그래야 정보를 뽑아내죠. 이렇게 픽셀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부분에는 이렇게 굵기가 틀린 이렇게 입자를 배치합니다. 이것은 구리 방막이나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부분에는 균일한 크기, 서로 연결해주는 도선, 그것이 광섬유가 됐든 구리선이 됐든 구리판이 됐든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 소재가 됐든 금속 소재도 입자 굵기 알갱이가 틀립니다. 대중소라고 하면 10단계도 다 20단계도 할 수 있어요. 그 전기를 걸어놓으면 거기 전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금속 소재에 대한 부분이죠. 구리 소재, 구리로 만들어도 알루미늄을 만들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회사 마음이죠. 그리고 두께가 틀린 그런 금속판을 얇은 거 앞에 중 서로 한쪽 방향으로 두꺼운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태양 전지판을 그렇게 태양 전지판을 이렇게 전선 걸어놓고 일렬로 쭉 가면 태양 전지판이 된다 그랬죠. 방송판 조사하는 것처럼 여러 군데서 빛을 모아서 하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전기가 태양 전기가 엄청나게 생산됩니다. 슈퍼 다이오드도 될 수 있어요. 한쪽 방향 흐르니까 크기를 틀리게 하면 되죠. 작은 거, 중간, 크게 하면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전기가 일방적으로 흐릅니다. 한쪽으로 슈퍼 다이오드 기술. 이 방식을 전기를 뗐다 붙였다 하면 전기를 끊었다가 넣었다가 트랜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전기를 축적하는 콘덴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콘덴서gen 배터리, 고체 배터리가 되니까 다른 배터리에서 안정적입니다. 이건 전원 공급기에 쓸 수 있는데 전원 공급기나 배터리 구조에 쓸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전원 공급기는 이걸 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증폭 기술입니다.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판을 결합을 해주고 고무팩 3 구조고 두 겹이나 세 겹에 이렇게 안쪽이 얇은 거 들어가고 바깥쪽 그럼 열을 바깥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럼 절연이 되죠. 반도체 같은 데는 실리콘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리콘 피막을 입혀주면 절연 구조가 똑같이 두 개나 세 개를 안쪽이 얇은 거 바깥쪽 두꺼운 거 이런 식으로 전기선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모든 전기 자동차의 그죠 절연 방법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고무팩으로 하겠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 재료들은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절연 구조가 되고 열은 바깥으로 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연 구조가 됩니다. 금속 배터리를 이렇게 절연 구조로 고무팩으로 만들어 놓고 서로 도선만 연결합니다. 그 도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팩으로 만들어 10개를 배치하거나 몇 개, 100개를 20개, 수천 개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전원 공급기는 각각의 목적별로, 부품별로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목적별로 틀리게 배치합니다. 또는 거기서 분기할 수도 있고, 이런 전원 공급기는 전 세계 모든 산업계에 다 들어갑니다. 모든 제품에 상관이 없습니다. 비행차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산업기기가 됐든 이는 전원 공급기 방식은 엄청나게 전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죠. 그렇죠. 그 한정 같은데 전기를 정성하는 송전 회사에게 저게 지하에 들어가면은 전원 공급기가 전봇대가 되는 거죠. 전봇대. 이제 전봇대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모든 것에 다 사용된다. 배에도 사용되고 안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모든 기계 부분, 로봇 부분에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로봇이나 자동차를 변속기 없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전력의 양을 틀리게,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주면 중앙 통제 장치가 있든지 없든지 회사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죠.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력의 양을 틀리게 하면 전선의 전력의 양이 약한데 빌빌빌거리죠. 전력이 약하면 팽팽팽팽팽 돌아가죠. 예, 이런 원리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이런 식으로 전선의 두께, 구리선의 두께겠죠. 틀리게 만들어주면 이게 회전축이 엄청나게 발휘해서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한쪽 방향으로는 슈퍼 다이어드 금속 배터리 만들듯이 그것을 작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거 후진 구조로 사용해요. 한쪽으로 전기가 기 때문에 자동차 후진 구조로 사용하십니다. 수소 자동차나 이런 연료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 어떤 것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연료 양을 노즐을 통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전기장처럼 그걸로 속도를 조절해서 드론, 헬리콥터나 드론 비행체 프로펠러 돌리는 방식 또는 연소 방식 이런 것들도 전기나 또는 연료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해 변속기를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리선 같은데 반도체 회로 부분에 이런 식으로 구리선에 이렇게 점이 사각점이나 동그란 점을 찍어서 전력을 증폭시키거나 신호를 증폭시키는 이런 부분의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전력선을 이렇게 얇았다가 두껍게 들어가는 그런 기판 또는 이런 것을 형태 반도체 부분에 들어갔다면 다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적층 구조 현재 있는 반도체라도 이런 식으로 적층을 이런 식으로 적층한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이 하류로 내려갔다 계단식으로 해서 층층층층 올라가면 적은 양의 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류의 물이 내려갔다 다시 위로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층층 물을 올린다는 것. 이거는 물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몇 개로 만들어놨는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 구조가 반도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요. 이런 것들의 주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도체나 기판에 이런 식으로 네모나거나 동그란 점을 찍어서 전력을 증폭시키는 기술. 이건 배터리에도 제가 들어갔어요. 배터리의 음극 배터리, 양극 배터리, 전해질 구조에 이것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죠. 그런 통로를 만들어 엄청나게 액체가 출렁거리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죠. 이거 전해질 부분, 음극재, 양극재 이 통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액체가 자동차 움직이면서 출렁출렁하는 그 불안정성, 전력의 불안정성 때문에 과전압이나 과감속에 속력이 갑자기 올라갔다 갑자기 감속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액체 전해질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통로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아는 만큼 보이는 그래야지 이런 구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은 이런 구조를 잘 발견 못하죠. 과학적인 지식이 좀 떨어지시거나 그런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저는 기도함으로써 이걸 지혜를 얻습니다. 많이 깨달아진다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